도널드 트럼프와 베냐민 네타냐후가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의 선거를 한 목소리로 지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오르반을 강력한 지도자라고 칭하며 그는 전 세계의 국경, 문화, 유산, 주권, 그리고 가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총리는 오르반이 인용하자면 서구 문명을 급진적이고 광신적인 무슬림의 물결로부터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기에 유럽의 주요 지도자들, 즉 메르츠, 마크롱, 스타머는 오히려 오르반에게 등을 돌렸고 헝가리인들에게까지 제재를 가했습니다. 오르반과 그의 외무장관 시아르토가 수년간 비밀 정보를 러시아인들에게 유출했다는 스캔들 이후 유럽연합의 기밀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와 베냐민 네타냐후가 왜 그리고 어떤 이유로 빅토르 오르반을 그렇게 열렬히 지지하는가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그 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는 개인적인 호감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계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이곳은 제가 직접 진행하는 프로젝트 음모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음모론을 폭로하고 복잡한 지정학적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뼈대까지 분석합니다. 자,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날 헝가리는 서방 내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지처럼 보입니다. 베를린, 파리, 런던 등 구유럽이 대서양 연합의 시대를 붙잡으려 애쓰는 동안 헝가리에서는 마치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 있는 듯합니다. 미국인이나 이스라엘인의 시각에서 헝가리를 바라본다면 오르반은 결코 외톨이가 아니라 워싱턴, 예루살렘, 브뤼셀을 잇는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에게 4월 12일 총선을 앞두고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모든 발언이 어떤 행사에서 나왔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다페스트에서는 전날 보수적 정치행동회의가 열렸으며 이 회의에는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이며 유럽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오르반을 강력한 지도자라고 칭하며 자신의 국경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전 세계에 보여준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와 유산, 주권, 가치관을 지키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는 헝가리 총리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완전한 승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역시 빅토르 오르반을 지지했습니다. 인용문입니다. 헝가리 정부는 서구 문명을 급진적이고 광신적인 무슬림의 물결로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거세지는 물결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안전과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빅토르 오르반에게는 그런 자질이 넘쳐납니다. 저는 많은 세계 지도자들을 알고 있지만 그가 그들 중에서도 최고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 오르반 타냐후 정치 삼각관계가 왜 이렇게 견고해졌는지 이해하려면 감정이나 감상은 잠시 접어두고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 임기 한가운데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빅토르 오르반은 단순한 외국 동료가 아닙니다. 아니요, 오히려 빅토르 오르반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트럼프의 구상이 관료 엘리트들의 강한 저항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유럽 외교관계위원회의 분석가들은 미국의 오르바나라는 그들의 기초 연구에서 헝가리 시나리오가 트럼프에게 참고서가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방송에서 읽고 인용하는 모든 연구 자료들을 예를 들어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에 올릴 수 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구독 후 메시지 주시면 모든 연구 자료를 보내드리니 직접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미국의 오르반어는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 권력이 체계적인 해체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Системы сдержек и противовесов. 트럼프는 오르반을 법원, 언론, 비정부 기구를 길들이면서도 다수의 지지를 통해 정당성을 유지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이것을 독재가 아니라 효과적인 주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빅토르 오르반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매우 친근한 존재입니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나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달리
오르반은 분명히 워싱턴의 민주주의 후퇴나 어떤 가치 등에 대해 훈계하지 않습니다. 오르반은 트럼프가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이기주의의 언어로 말합니다. 국가적 이기주의는 구립주의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스타머와 무역 관세 문제로 다투거나 마크롱이 유럽군 창설을 시도하는 것을 조롱할 때 금은 그들을 자신의 거래 시계획을 방해하는 구세력의 대표로 봅니다. 오르반은 반대로 남의 진영에 있는 자기 사람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는 오르반 같은 위협적인 존재를 유럽 내에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유럽에 자신이 어떤 정치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 유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와의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2026년에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는 동시에 두 전선에서 매우 복잡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즉, 중동에서의 군사적 전쟁과 헤이그에서의 법적 싸움입니다. 부다페스트는 그의 주요 유럽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헝가리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행동을 규탄하는 또 다른 유럽연합 결의안을 차단했을 때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장기적인 협정의 일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헝가리는 지난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탈퇴했는데 그것에서 네타냐후를 수배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헝가리는 네타냐후에게 일종의 유럽 내 피난처와도 같습니다. 즉, 예를 들어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따라 네타냐후가 방문할 경우 그를 체포해야 합니다. 이제 헝가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의무가 없으니 죄송하지만 네타냐후는 쉽게 유럽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스트 시큐리티의 분석가들은 이 상황을 다소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사, 독재, 부패, 그리고 쇠퇴에서는 네타냐후와 오르반의 유대가 국제법 기관에 대한 공통된 거부감 위에 세워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빅토르 오르반의 모델은 전통적인 법치주의를 법을 통한 권력으로 대체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국제형사재판소와 국내 야당의 압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다페스트는 국제적 통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실험하는 실험실이 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빅토르 오르반은 이스라엘의 목소리가 브뤼셀에서 들릴 수 있다는 보장입니다. 비록 유럽 대륙 전체가 등을 돌린다 해도 말이죠. 이것은 이데올로기를 대가로 얻은 전략적 기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가 빅토르 오르반을 어떻게 환영하고 지지하는지, 그리고 키어 스타머, 에마뉴엘 마크롱, 프리드리히 메르츠를 어떻게 거부하고 비판하는지의 대조를 눈치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대조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채트먼 하우스가 지적하듯이 갈등은 이해관계의 구조 자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관계는 말하자면 대체로 어떤 개인적인 이익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독일, 프랑스, 영국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잔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런 규칙들은 미국 경제를 억제하는 족쇄일 뿐입니다. 메르츠가 자이텐벤더 2.0을 구축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이것이 그의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Тунвенда, так правильнее, наверное. 독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것을 미국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오르반은 글로벌 리더십을 주장하지 않으며 단지 유리하게 무역하고 자신의 영토를 통제하길 원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를 백악관의 이상적인 파트너로 만듭니다. 스타머, 영국의 총리는 나토에 대한 충성과 유럽연합과의 경제적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그는 과거의 인물처럼 보입니다. 마크롱은 자신의 지적 허세로 인해 현 미국 행정부에 단지 짜증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르반은 매우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는 국내에서는 권력을 원하고 외부에서는 돈을 원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최고의 정치적 실용주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솔직해집시다. 도널드 트럼프가 오르반을 지지하는 것은 그를 지도자로서 정말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내에서 부다페스트를 트로이 목마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의 분열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도널드 트럼프는 예전부터 유럽 전체가 아닌 각 나라와 개별적으로 협상하고 싶다고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각각 따로 협상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영국은 이미 유럽연합이 아니지만요. 그리고 유럽의 이런 분열은 그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오르반은 이런 분열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르반에게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지지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브뤼셀에서 헝가리 자금을 동결하는 상황에서 부다페스트는 새로운 정당성과 투자 원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보수적 의지를 지향하는 미국의 기술 대기업들,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 그리고 보안 분야의 이스라엘 스타트업들까지 이미 헝가리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학에는 주권의 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파트너가 자국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파트너를 이용하는 그런 형태의 파트너십입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트럼프, 네타냐후, 하비에르 밀레이 같은 인물들과 교류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플레이어로서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트럼프는 유럽 내에서 충성스러운 동맹을 얻고 게다가 유럽연합 내에서는 트로이 목마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는 유럽연합 내에서 외교적 방패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들의 유권자들에게 유럽 전체가 트럼프나 네타냐후의 방식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다른 주요 인물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정치에서는 이런 영원한 우정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워싱턴과 예루살렘의 이해관계가 바뀌는 순간 부다페스트는 외롭게 남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유치하는 한 그들은 빅토르 오르반을 온갖 방법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방송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방송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후원, 구독, 유튜브 스폰서십을 통해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링크와 방법은 이 영상 설명란이나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잘 챙기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